박스권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리플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리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 효과를 본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 차트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면 올해 초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가 작년? 네. 뭐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별 재미가 없었죠. 네. 그러다가 올해 11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작년 11월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과 함께 한 많게는 5배 이상 그렇죠. 가격이 올랐죠. 이게 리플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삼성전자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게 어떤 지수의 바로미터가 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왜냐하면 2017년에 이 리플이 엄청 뭐 한 20일 사이에 가격이 거의 한 20배 가까이 뛰면서 그랬었죠. 네. 인지도가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5배 오르면서 거의 리플의 글로벌 거래량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리플이 12월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이미 그때까지 다 올랐고 한 달 동안 바짝 올랐고요. 그 뒤부터는 좀 재미없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뭐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네. 알트코인 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정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있는 네. 코인들 중에 몇 %가 비트코인의 3개월 이동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느냐 이게 알트 시즌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성적이 좋다. 네. 그러면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이 의미는 알트코인 아무거나 사면 오른다 이런 의미고요. 지금은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지수상으로도 보면 한 40 정도, 30, 40 요 정도입니다. 75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가 갑자기 확 풀릴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다 보니까 리플도 이런 케이스 때문에 오른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리플은 이 연식이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까 글로벌리 파트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SEC하고 뭐 소송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지 못했는데 규제가 풀린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지금 기존 금융권이랑 연결되지 않겠냐.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코인이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고 비슷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들이랑 어떤 협업 파트너십이 예견되는 여러 가지 코인들, 뭐 헤데라 해시 그래프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수위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종목을 얘기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투자를 어떤 권유한다거나 추천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업다운이 굉장히 명확한 코인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알트코인 중에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 비트코인 얘기를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새 금 ETF의 규모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ETF가.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 ETF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 덩어리를 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TF는 이런 거를 쉽게 거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렇죠. 일종의 포맷인데 대표적인 ETF죠. 그래서 금 ETF가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된 ETF를 12월 초 정도에 비트코인이 이게 총 운용 자산 AUM이라고 하죠. AUM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추월했어요.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돈이 더 많아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뭐 유일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대략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이 129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금 ETF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2배, 3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AUM이 늘어나는
어떤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금이라고도 많이 하고 ETF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 유입은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리서치 업체 몇 군데서 이제 조사하기로는 약 20에서 30% 정도가 기관 자금이다. 나머지는 개인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기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뭐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금 ETF가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근데 최근에 저도 뭐 뉴스 지나가다 보게 되면 자꾸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가 되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딱 개장을 했을 때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성격상.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N만큼 들어왔다라는 상황. 왜냐하면 그렇군요. 금 ETF의 AUM을 추월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매일매일 계속 들어오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아마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뭐 하루하루 막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자금은. 네, 그런 속성이 있어서 더 그런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건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아까 뭐 트럼프 당선인 그 취임식과 관련된 뭐 세론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은 게 블랙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유출이 12월 말에 있었습니다. 1월 초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좀 있네요. 예,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다들 했는데 뭐 가령 이제 어제 3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 오늘 9억 달러가 들어오고. 아, 그게 또 변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은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경향적으로 한 4월, 5월, 6월 이후부터는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 빠져나가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산 방식이 현금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TF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 시중에서 이제 뭐 OTC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라든지 비트코인이 매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출이 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뭐 우리네의 삶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되게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 양자 컴퓨터의 특성은 그저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수준의 매우 빠르고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를 하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비트코인 뭐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사실 속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적응하는 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훨씬 우위에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암호 체계를 또 도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소인수 분해를 맞추는 약간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 체계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시총이 많지만 예. 사실 그 은행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같은 암호 체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털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 털지 않는다. 은행을 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들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뭔가 굉장히 신박한 것 같은데 위험하대라고 하면 이제 어떤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탈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그러네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